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7살 4살 아이를 가진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이남중 장남으로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애틋한 편입니다. 저는 조선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저는 결혼을 도와주실 분이 따로 없어서 시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정서적, 금전적 모두. 그렇다고 제가 무일푼으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전 큰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지금 신용불량자이시고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 차, 통장, 카드 등 모두 제 남편 명의로 사용하십니다. 결혼 전까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남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저와 부모님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서운한 부분입니다. 결혼할 때 패백 드리는데 시댁 식구 시부모님과 아버님 형제분들과 제 조부모님과 친정 고모네 외분이 절 받으셨고 그때 절값으로 얼마를 받았는데 같이 확인하는 도중 3만원짜리 봉투가 발견되니 대뜸 시어머님이 우리 집안엔 쪼잔하게 이렇게 넣는 사람 없는데 제 이름 집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남편 쪽이었으므. 그리고 첫째 낳았을 때 병원에 아무도 없는 거 알면서 남편 보고 제사라고 제사 보내셨어요. 시할머니 제사인데 이 제사에 어머님 아버님은 참석 안 하셔요. 예전 친척들과 금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은 껄끄럽다고 참석 안 하시고 남편만 보내는데 저는 그때 출산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출산 2일차. 아무도 없는 병실에 저만 덩그러니 누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사 한번 빠지면 큰일 나나요? 그리고 태어날 때 친정 고모분, 저에겐 친정엄마 같은 저희 집에 방문하기로 했고 이를 시부모님께 알리니 아기는 면역력이 약하니 오시지 말라고 해라. 세균도 있고. 친정 고모에겐 차마 알릴 수 없어 아버님 안 오시는 날 후다닥 다녀가셨습니다. 그러고선 아버님께선 일주일에 3번 오셨습니다.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도착 20, 30분 전에 연락하십니다. 둘째 낳기 전 유산을 했는데 유산 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아버님 환갑이었고 그때 제가 음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입원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니 첫마디가 아휴, 아빠는 땡땡이가 한갈비찜을 좋아하는데 안 됐다. 전 너는 괜찮냐? 라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생신에 딱 맞춰서 태어났고 오후엔 아버님 뵈러 갔습니다. 물론 외식이었지만요. 이것 이외에도 제 큰딸 앞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퍼즐을 하고 있으면 저렇게 끈질기게 하는 건 너 닮았다. 너가 저렇게 집착이 강하냐. 땡땡아, 너가 엄마보다 색감각이 훨씬 뛰어나다. 땡땡이는 할아버지랑 같은 이웃이니까 같은 가족이고 엄마는 남이야.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해주니까 더 맛있지. 명절 때 땡땡이는 외갓집 가지 말고 할아버지 집에 있자.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그런 말씀 좀 애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하고 딱 잘라서도 말씀드렸고 웃으면서도 이야기 수차례 드렸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요. 애아빠랑은 주말 부부인데 남편 없을 때도 저희 집에서 3일씩 아버님만 주무시고 가실 때도 있어서 너무 불편했지만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도요. 아버님께서 저희 애들 봐주셔서 제가 편했는 줄 알았답니다. 아이들을 잘 봐주시긴 하십니다. 늘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같이 놀이도 하시고 즐겁게 시간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사주시기도 해서 아이들은 시부모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건이 터진 건 몇 달 전입니다. 아버님이 건강검진을 하시고 직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입원 기간은 14일쯤이었습니다. 보통 입원 기간은 5일인데 아버님의 병변 부위가 항문 쪽과 매우 가까워 예민한 부위인데다가 부정맥과 비뇨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입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태어날 때도 소변주를 하고 계셨는데 병원에선 일상생활이 가능하니 퇴원하라고 이야기했고 소변주를 하고 있긴 하나 따로 치료적요법이 필요하지 않으니 퇴원 후 외래로 진료를 보라고 했습니다. 병상은 수술 전후 신랑이 휴가를 내어 3, 4일 지켰고 주말엔 시동생이 와서 지켰습니다. 저는 애들 때문에 병원에서 잠은 자지 않았지만 매일 입원식 갔습니다. 어머님께선 수술 당일 하루 퇴원 전 하루 오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제가 아이들 태워 아버님 댁으로 모셔드렸고 차로 2시간 반 가는 길에 아버님 건유로 식사도 했고 시장도 봤으며 아버님 댁에 도착해서는 죽집에 죽도 사러 가시고 밭일도 하시며 일상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저에게 그동안 당신 고생했다며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이야기했고 두어 차례 거절하다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서의 잘못된 게 아버님이 가라고 하시길래 진짜인 줄 알고 애들 맡기고 갔고 외출 시간은 4시간쯤 됩니다. 어머님은 그때 일하러 가셨을 때였고 퇴원 일인 줄 알고 계셔서 조금 빨리 오실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연락드렸을 때만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고 그게 아니란 생각이었네요. 외출하고 돌아오니 어머님께서 저에게 방이나 좀 치워놓지 그냥 그렇게 나갔니? 라고 하셨고 전 아버님 퇴원시켜 드리러 온 거지 방 치우러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화가 나서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겐 가자고 하는 것보다 따라 나선 네가 더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꼭 남편 끌고 나간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저희 애들이 어지럽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한마디 못하시면서 저에게만 계속 방도 안 치우고 암환자 놔두고 쏙 나갔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좀 뚱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은 병간호한다고 오셔서 하루도 안 계시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언제 오냐 하시고 퇴원하기 전에 한 번 오셔서 얼굴만 비추고 병상 지키지 않으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으며 남편은 야간 근무라 피곤하단 핑계로 수술하는 날부터 3, 4일 지키고 그 이후엔 병원에 오지 않았으며 시동생은 좀 멀리 있긴 한데 그래도 병원 갈 목적으로 왔으면 병원 먼저 가야지. 왜 자기 친구를 만나서 소주를 6병이나 먹고 데리러 오라고 하는지. 2편에서 계속